안녕하세요. 푸르는 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결혼 7개월 만에 이혼한 부부가 재산 분할을 어떻게 했는지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고 7개월 만에 이혼 소송을 한 사례인데요. 제 의뢰인 쪽은 여성 쪽이었고, 여자분이 원래는 충청도에서 살고 있다가 경기도에 사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남편하고 같이 지내기 위해서 아무 연고도 없는 경기도 도시로 이주해서 신혼집을 마련해서 거주했는데요. 신혼집을 마련할 때 남편보다 이 부인이 돈을 더 많이 보탰어요. 그리고 소유권 등기도 부인 명의로 했고요. 남편은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보탰고, 나머지는 부인이 다 보탰거든요. 매매가가 3억 9천 정도였어요. 지내다 보니까 남편이 성격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너무 소심하고 너무 마마보이에다가 너무 의존적이고 이런 성격을 보이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긴 했는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직장에서 같이 밥 먹는 동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인이 보기에 남편이 친구 만난다, 약속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친구 좀 만나라, 직장에서도 사람들하고 밥을 같이 먹어라 이런 얘기를 조언을 했는데 남편은 그때마다 삐지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네가 왜 그런 소리를 해. 탁 토라지면 짐 싸서 본가로 가버리는 거예요. 몇 번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다가 7개월이 흐른 거죠. 하루는 또 크게 싸워가지고 남편한테 성역 통장 돈을 좀 모아야 우리가 나중에 큰 거를 분양받지 않겠어, 이렇게 돈을 모아 라고 했더니 남편이 또 그거 간섭했다고 삐져가지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진짜 안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 그랬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말이 이제 너랑 안 되겠으니까 이혼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절대 같이 못 산다, 우리는 이혼해야 된다 그랬더니 부인도 처음에는 설득하다가 안 되니까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혼하면 나 지금 아파트 대출금 갚아야 되고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나 지금 당신 때문에 당신만 믿고 지금 아무 연고도 없는데 여기 와가지고 나 살고 있는데 내가 여기 안 살 거니까 나 이혼하고 나 고향 돌아갈 거니까 이제 팔 거야, 그동안 생활비하고 다 대줘, 그리고 내가 준 돈 다 물어내 이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좋아, 그러면 아파트 팔고 빚도 다 가져가고 2억 줄게, 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장 언제 찍을까, 그날 돈 준비해서 와 이렇게 얘기가 됐고, 그럼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남편이 말이 바뀌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2억을 못 줘, 돈이 없어. 일단 남편 앞으로 아파트 등기를 넘겨주면 자기가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2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비는 못 줘. 이혼하는데 무슨 생활비야, 관리비 네가 내, 네가 살잖아, 내가 못 내줘.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뭐야 이랬다 저랬다 약속을 안 지키고 2억을 줘야 내가 등기를 넘겨주지, 내가 뭘 믿고 등기를 덜컥 넘겨주냐고, 넘겨줬다가 돈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 약속대로 내가 등기 주면 바로 동시에 2억 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그 다음 한 행동이 이혼 소장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엄청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재산 분할은 이혼하면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서 재산을 모으고 그런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보통 법원에서는 그래도 한 3년 정도는 같이 살아야 기여도 나눠보고 따져보고 해서 몇 대 몇으로 나눠라 이런 판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7개월이거든요. 1년도 안 돼요. 반년 조금 넘게 살다가 그냥 바로 헤어진 건데, 그 사이에 무슨 부부가 협력을 해가지고 재산을 형성하고 기여도 따질 정도로 뭔가 했겠어요?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이런 경우는 그러면 기여도 안 따지나? 재산 분할 자체를 못하는 건가? 어떻게 재산 분할을 하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원칙론으로 생각해 보면 3년이 안 됐으니까 재산 분할 못하지, 그냥 재산 명의자가 다 그냥 가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실무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재산 분할을 합니다. 하긴 해요. 그런데 정통적인 방식으로 하지는 않더라고요. 3년이 넘은 부부가 본인 기간, 재산에 대한 기여도 이런 걸 따져서 몇 대 몇 이렇게 나눠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정답은 없어요. 법에 정해진 것도 없고요. 하지만 이제 법원에서는 판사님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얼마 정도는 돌려주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얼마 정도 돌려주라 이런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긴 하죠. 하지만 재산 분할이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남편 입장에서도 보면 1억 5천만 원은 보탰거든요. 하지만 아파트 명의가 부인 명의로 돼 있다고 해서 남편은 아무것도 갖는 거 없이 나가 이렇게 하기는 남편한테 너무 억울한 거죠. 남편은 자기가 보탠 돈, 집 살 때 보탠 돈 1억 5천만 원 돌려달라, 그거를 재산 분할로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인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전체 재산을 두고 기여도를 따져서 몇 대 몇 나눠라, 지금 그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남편은 1억 5천만 원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분할 대상이 1억 5천만 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재산 분할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지금 무슨 재산을 갖고 있느냐, 남편 명의로는 무슨 재산이 있고 부인 명의로는 무슨 재산이 있고, 채무도 마찬가지고 그걸 찾아내는 절차가 첫 번째 단계예요. 재산을 찾아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 나오는 게 기여도예요.
누가 더 기여를 많이 했냐, 5대5로 나눠야 되냐, 7대3으로 나눠야 되냐, 그렇게 보거든요. 남편이 보탠 돈 1억 5천은 1단계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 돈은 이미 매매 대금으로 지급이 됐고 지금 있는 재산은 아파트가 분할 대상인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 1억 5천 받은 건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기여도를 따져서 돌려주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7개월 찼기 때문에 기여도를 따지기는 무리가 있고 판사님이 형평의 원칙 이런 걸 고려해서 적정한 금액을 돌려주라 이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이것도 제가 하루에 몇 번씩 받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주로 그거예요. 전화하셔서 변호사님, 제가 이혼 소송을 당했는데 재산이 제 명의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외도를 하다가 들켰어요. 이혼하는 것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이런 질문이 많은데,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자료는 누구 때문에, 누구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냐, 그 잘잘못을 따져보는 게 위자료와 관련된 것이고, 재산 분할은 그런 잘잘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재산 형성에 누가 기여했냐, 그걸 따져보는 게 재산 분할이거든요.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못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혼이 된다면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책 배우자인데 재산 분할 청구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다만 자기가 외도를 해서 들켜놓고 유책 배우자인데 그럼 이혼 소송할래?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상대방도 그래 이혼하자 이렇게 나오면 이혼이 됩니다. 그러면 이혼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책 배우자지만 이혼을 하게 됐을 때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그게 정답입니다. 아까 제가 2단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기여도는 2번째 단계에서 이걸 몇 대 몇으로 나눌 건가, 그걸 따질 때 기여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보통 이제 통상적인 이혼 소송에서는 기여도를 따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됐느냐, 자녀는 몇 명이나 출산했느냐, 맞벌이냐, 호벌이냐, 아니면 누가 집 살 때 어느 쪽이 더 많이 보탰느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 봅니다. 맞벌이면 급여가 어느 쪽이 더 많으냐, 그런 걸 전부 다 고려해서 그럼 몇 대 몇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전업주부도 한 2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했다면 50% 받는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은 혼인기간 7개월밖에 안 되고, 아내 쪽은 이제 남편 따라서 외지로 와서 이제 고생을 좀 했고, 반면에 또 아파트 명의는 부인 명의로 돼 있고, 남편도 또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이 재산을 남편한테 얼마를 주라,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할 때는 양쪽의 기여도를 고려하긴 합니다. 부인 쪽에서는 지역을 옮겼다는 문제도 있고,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 따라왔고 실업급여까지 받으면서 생활을 했고, 그런 것들은 부인 쪽의 기여도가 되겠죠. 하지만 남편의 기여도는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기여도를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결론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남편이 요구한 돈은 자기가 집 살 때 보탠 돈 1억 5천만 원 무조건 내놔라, 그거였거든요. 부인은 그렇게 내주기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좀 떨어졌어요. 3억 9천에 샀는데 3억 2천 정도로 떨어졌고, 1억 8천 보태고 자기 명의로 6천만 원 대출 받아서 대출금 갚아왔고, 그런 상황에서 준 돈 그대로 그냥 달라고 하면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하나도 안 줄 수는 없다. 제가 이제 부인한테 여쭤봤어요. 얼마 정도까지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속으로는 1억 5천은 못 주고 1억 1천 정도 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 가지 고려를 해봤더니 1억 1천 정도면 무난하다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처음부터 1억 1천 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판사님한테 이제 조정기를 열어달라고 요청해서 그때 7천만 원 주겠다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1억 5천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금액을 좁혀갔어요. 7천이 아니면 그럼 8천, 8천 아니면 한 9천 정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제의를 했는데, 남편이 좀 완강하게 버티는 바람에 그날 이제 조정은 안 됐고 이제 헤어졌는데, 판사님이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을 보냈어요. 조정 가름하는 결정은 판사님 생각에 이 정도면 적당해 보인다라고 판사님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걸 받고 나서 양방이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판결로 이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판사님이 보낸 금액이 1억 주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 1억 1천만 원 정도까지만 나와도 합의할 생각이 있었거든요. 1억이면 저 남편 쪽에서 좀 이의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이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인은 아파트 매매하고 남편한테 1억 주고 나머지 대출금 변제하고 나서 부인은 1억 7천만 원 정도를 받게 됐네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익이 난 상황이었고요. 그 돈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 구매해서 살았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보시고 혼인이 너무 짧은 기간에 파탄이 돼서 이렇게 돈을 돌려받아야 된다거나 이 사건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번 케이스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재산 분할을 미리 포기할 것도 아니고, 결혼할 때 보탠 돈 그대로 또 돌려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무에서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접하기 힘든 사례거든요. 결론을 잘 아시고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결혼 7개월 만에 이혼한 부부가 어떻게 이혼하고 재산 분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